이 문제는 그 토익 기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제가 나름 이렇게 문제를 최대한 바꾼다고 해서 바꿔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은 대단히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,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되게 좀 설명하기가 약간 좀 제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,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. 일단 그 원어민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, 그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암기나 문법에 꽂혀서 그 부분만 되게 편협하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적인 흐름을 보고 그 전체적인 느낌에 되게 익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체화하는 방식으로 원어민들은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원어민들은 이러한 문장에 되게 익숙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문장은 이제 위의 문장의 능동태 형태인데, 그냥 이 회사가 그에게 이러한 몇 년간의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러한 그랜드 페어웰 파티, 이런 되게 성별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을 보상으로 줬었다라고, 이런 문장 형태, 이런 자체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위의 문장도 봤을 때 그냥 38년간의 그냥 헌신적인 그냥 서비스로 그냥 뭐 이렇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느낌적으로 아마 답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아마 0.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서비스라고 답을 할 거예요.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 관점에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어휘적으로 이걸 쪼개서 생각하면은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.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수동태 문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또 능동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테고, 또 이 뒤에 보이는 이 with가 있는데 이 with의 출처를 좀 생각을 또 해볼 여지도 해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relationship이라고 하면은 이 with는 relationship에서 나오는 with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KT Resources가 어떠한 이게 관계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당연히 회사명일 거고, 이 회사명으로서 이 고유명사를 회사명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이 회사와 38년간의 이런 헌신적인 관계로 미스터 킴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,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분명 릴레이션십을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틀리실 거예요. 근데 물론 그 한국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relationship with SKT Resources 이 부분만 봐도 이게 어색하지 않거든요. 또 약간 넓게 봐서 4부터 resources까지만 문장을 봐도요, 이 문장이 어색하진 않아요. 그리고 미스터 김까지 봐도 이 문장이요, 그 문법적으로 전혀 어색하지도 않거든요. 왜냐면은 reward가 삼형식 동사로서 쓴다고 했을 때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.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4 플러스 4 플러스 명사를 끌고 와서 그냥 전명구로서 부사를 뒤에 그냥 넣어준 문장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미스터 김은 그냥 보상을 받았다, 그냥 그 다음 그 이하 4 뭐뭐라는 이유로,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이상함이 없는데, 여기서 약간 그 의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. 과연 이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를 보면은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요. 왜냐면은 여기서 미스터 김이란 사람은 분명히 SKT 리소시스를 봤을 때 이게 회사명인 걸로 봐서 이 미스터 김은 분명히 회사와 관련돼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여기선 되게 희미하게 줬는데, 보통 보면 이게 거의 은퇴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은퇴하는 시점에서 뭔가 보상을 받았다는 거고, 그리고 SKT 리소시스를 와의 관계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건데, 이게 은퇴하면은 그냥
뭐 은퇴 선물 주고 아니면 그냥 뭐 송별회 파티 정도 해주고 하면 끝인,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는 거지. 뭐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어떤 다른 회사랑 뭐 관계를 좋게 했다고 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상식선에서 봤을 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뭔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맥락이 더 필요하거든요. 그래야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, 그런 추가적인 맥락이 없이 그냥 38년간 헌신적인 관계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문장이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기까지 봐서 이 문장이 relationship이 아니다라고 이거를 제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 아마 950점 미만인 이신 분은 아마 relationship을 써서 아마 틀리실 거예요. 거의 80% 확률로요. 근데 원어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어 단위로 또는 문법 단위로 안 쪼개고 그냥 이 전체 문장을 보기 때문에 바로 relationship이 되면은 이 의미적인 걸 생각을 했을 때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아마 1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거를 오답 처리를 하고 서비스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일단 한국인 관점에서 2번을 이제 보면은 이 서비스라고 넣게 되면은 이 위드가 이 서비스랑 이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리워드라는 이 동사를 봤을 때 리워드는 A with B의 형태를 따르거든요. 마치 provide A with B인 것처럼요. A에게 B를 제공하다, A에게 B를 보상하다 이런 느낌으로요. 그렇기 때문에 이 with가 reward에로부터 나온 걸로 추정이 되면은 reward A with B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은 그 목적어인 A를 주어로 빼서 A is rewarded with B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for 플러스 명사인 이 문장 구조는 이 전명구로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의 위치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가 이 구의 위치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리워디드랑 위드 그 사이에 넣은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38년간의 헌신적인 서비스, 이 서비스는 워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38년간의 헌신적인 일로 인해서 for는 어떠한 이유로, 그러니까 because of의 뜻이거든요. 이러한 이유로 SKT 리소시스를 받았다라고 이걸 해석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이 SKT 리소시스는요, 아까 릴레이션십처럼 회사로서 해석을 하기에는 되게 어색한 문장이 돼요. 왜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헌신적인 서비스로 이런 회사를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되게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또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맥락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런 추가적인 맥락이 없다면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일 거고, 일반적인 사람이 이 회사를 물려받았다, 이 회사를 보상으로 은퇴 보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이 SKT 리소시스가 뭔가 하나의 선물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찾아봐 나아가면 리소시스가 뭔가 어떠한 걸 그 도와주는 형태를 리소시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컴퓨터상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, 이러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같은 패키지 같은 거를 선물로서 받은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은 못하겠지만 그냥 하나의 선물의 형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이 2번인 이 서비스로 답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, 보통은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떠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고 뭐 성별의 파티를 뭐 보상으로 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, 이 SKT 리소시스라는 고유명사를 가져오면서 이 문장의 난이도를 되게 높였거든요. 왜냐면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reward A with B의 수동태 형태로서 문장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거를 숨겼기 때문에 이거를 그
단순하게 삼형식 형태의 수동태와 리워드 A with B 형태의 수동태 두 가지로 이제 경우의 수로 이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석할 때 한국인 관점에서는 약간 더 분석해서 이제 그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38년간의 헌신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거의 은퇴라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은퇴 선물로서 하나의 그 송년회라는 파티를 열었다라는 거를 안 주면서 38년이라는 숫자로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되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고 또 릴레이션십과 위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쉽게 1번이 답이 가게끔 만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. 되게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엄청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단순하게 그 영어를 잘하는 분이 만든 게 아니라 되게 그 사람이 그 오답으로 가게끔 그런 심리적인 거를 되게 잘 분석해서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3번, 4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제가 넣은 이유는 이제 이 단어가 되게 토익에서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. 이 3번의 리에이저는 뜻 자체가 그 연락 담당자라는 뜻으로 그 A와 B 두 개를 링크해주는 어떠한 중개인을 리에이전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점이나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러 갔을 때 거기를 내가 자주 가는 사람을 단골 고객으로서 페이트론이라는 뜻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로써 이 문제의 설명을 마칩니다. 그러니까 제 설명이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됐을지는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일단 제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